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취직 활동은 구인 시장에서 나의 노동력을 파는 것이다. 취직 활동은 구인 시장에서 나의 노동력을 파는 것이다. 저희가 일을 구하거나 취직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시간당 임금을 받게끔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임금은 최저임금이나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나에게 정해진 그 내 기술력에 합당한 그 노동력의 대가로서 지불을 하게끔 되겠죠. 그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을 나왔는지 아니면은 이 기술이 어느 정도의 그 시간과 공을 들여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이 정도의 스킬을 쌓을 만한 기술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제가 받게 되는 임금이 달라지게끔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한데 이제 보통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죠.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제 이 시장에서 무엇이 필요할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제 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어떻게 되는가? 어, 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제 제가 용접을 선택을 할 때는 이제 그 캐나다에서 많은 인력사를 요구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 이제 오일샌드 붐도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 안정적이었고 호황이었고 그리고 오일 가격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앞으로 또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용접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용접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고요. 이, 이 구인 시장에서 어, 용접사가 희소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용접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왔었던 거죠. 그 이제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연습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나아질 기미가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회를 많이 줬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만약에 그 이제 무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기술을 얻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왔든 그 이제 그러면은 이제 대학을 나와서 저는 토목과를 나왔으니까 토목 기사로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한국에서 제가 보던 시절에 한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가 그 이제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남한의 영토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웬만한 그 댐이랑 뭐 도로, 항만 뭐 필요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이 지어졌다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근데 호주를 갔는데 호주는 퍼스라는 도시를 맨 처음에 갔어요. 맨 처음에 갔는데 이 도시를 엄청 이렇게 규모가 크게 해가지고 도시 계획을 애초에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잡은 상태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건물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개발을 할 목적으로 군데군데를 빈 터로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땅에서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그때 이민의 가능성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살고 있는 호주 사람들은 집도 좀 넓고 정원도 있고, 그리고 차도 두세 대씩 있었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보트가 그렇게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보트 아니면 캠핑카. 물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없지는 않은데 그 캠핑카는 종종 이제 보이고 그 캠핑 트레일러 이런 것들도 보이고요.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용접사네 그 토목 기사로서 토목 기사 자격증도 땄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그 진로를 새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민을 가는 게 낫겠다. 이민 결정하고 나서 용접사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 이민을 하기 위해서 봤던 직종들 중에 용접사를 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구인 시장 내에서 그 이제
물론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시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 하는 데 있어서 뭐 기존에 하던 일들을 유지를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쪽은 어느 정도 용접사보다는 좀 희소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용접사로 예를 들게요. 그 이제 조금 이제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하는 그 이제 실력이 엇비슷한 이제 중간, 약간 상위, 그리고 약간 하위 이 정도는 조금 이제 많아요. 그런 용접사들은 전임맨 용접사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전임맨 용접사가 유니온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요. 처음 하는 사람들보다. 왜냐, 용접을 10년 한 사람도 많이 있고, 뭐 5년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임엔 이제 갓 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전임맨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유니온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다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심하죠. 물론 어펜티스보다 전임맨 용접사를 더 많이 뽑는데 전체 전임맨 용접사가 더 많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어프렌티스들은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1년, 2년이 지나면은 어프렌티스 2년차, 3년차가 되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전임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나갑니다. 근데 항상 이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존재를 해요. 이제 되게 조그마한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들에서 그 임금도 낮고 뭐 환경도 열악하고 뭐 일 강도도 빡센데, 근데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캐네디언들 중에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조금 하다 보면은 더 괜찮은 데로 당연히 가려고 하죠.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내가 내 실력과 임금을 낮춰가지고 굳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제 뭐 영주권도 따고 좋은 데로 가려고 하지. 이제 낮은 데에서 이렇게 계속 일하려고 안 하죠. 근데 이게 임금을 높여주면 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업장 입장에서는 임금을 높이고 뭐 해주고 뭐 복지 혜택 해주고 뭐 이렇게 괜찮은 직장만큼 대우를 해주면 자신한테 떨어지는 몫이 없죠. 그럼 그 단가도 낮춰야 돼요. 단가를 낮춰야 그 제품의 단가를 낮춰야 그 자신의 물건이 팔리니까, 그러려면은 임금을 더 싸게 들여와야지 되는 거죠. 시장 원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높은 기술직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고생하면서까지 그 임금을 높이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보통 캐나다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높이고 싶으면 슈퍼바이저 쪽을 많이 봅니다. 아니면은 컨트랙이라든지 뭐 자영업 쪽을, 리그 웰더라든지 이쪽 방향으로 보든지, 아니면 인스펙터 쪽을 보지, 내가 용접 기술을 올려가지고 용접 기술이 좋으니까 임금을 좀 더 높이겠다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왜냐, 그쪽이 더 쉽고 그쪽이 더 편하거든요. 용접 기술을 높여봐야 어차피 용접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죠. 포지션도 안 나오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런 데를 때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슈퍼바이저가 되면 이렇게 그냥 뭐 사람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를 하는 거고, 힘든 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정신적으로 뭐 스트레스도 있고 뭐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뭐 그런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뭐 영어도 좀 잘해야 되고 뭐 이러겠지만, 이제 백인들은 영어 하는 데에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인스펙션 같은 경우에 그 뭐 일자리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뭐 계속 트라이를 하면서 인맥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페이퍼 워크랑 그리고 검사하고 하는 일이라서 몸이 고되고 빡세지는 않거든요. 이제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인간관계에 사무직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도 이렇게 좀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보다는 그런 게 더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스트레스도 아무래도 받겠지만 그래도 인스펙터는 슈퍼바이저보다는 좀 이렇게 일을 좀 독립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이제 검사만 잘하면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어, 돈을, 예, 그렇게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엔지니어 쪽으로 가거나 이제 이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기술을 엄청 높여가지고 이렇게 그 굉장히 어려운 용접을 내가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그리고 저처럼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도 1년 내내 일을 하면서 뭐 돈도 원하면 이제 많이 벌 수가 있고 돈을 그 임금 노동을 통해서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려고 하고 뭐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일하려고 하고 그래서 총액을 높여서 뭐 다른 일도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을 좀 하고 그리고 없으면은 쉬어요. 그 이하이 받으면서 쉽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이제 목적하는 바가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제 용접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가 조금 넓어요. 그 용접 시장이 조금 넓은 거죠. 그 다양한 분야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제 지원자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용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레드오션이라고 봐야 돼요. 그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어떤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보도 많이 없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퍼져 있지도 않으니까 이게 좋은지 어떤지도 사람들은 잘 모르게끔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어, 희소성이 있는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 이제 일구하기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정말 쉬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 잘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같은 길이라고 해도 하는 사람들마다 또 다릅니다. 그 이제 레드오션에 뭐 뒤늦게 들어가서도 뭐 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제 문이 닫히고 불황이어도 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민이 호황이어도 그 캐나다 경기가 좋고 이민자들 많이 받아도 왔는데 이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나 취직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하기 나름인데 그 이제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그 내가 가야 될 길을 찾는가 이 시장이라는 것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된다.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제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지.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용접을 하기 위해서 막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돈 좀 잘 벌고 그리고 이민하기 수월하고 뭐 그래가지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뭐 저랑 뭐 그렇게 안 맞지도 않고 근데 제가 다른 일을 이제 뭐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런 걸 봤었으면은 저는 그 길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용접이 좋아가지고 선택을 한 거는 아니었다. 근데 용접은 그거는 있어요. 막 인간관계에 이렇게 엄청 부딪히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냥 제 일만 잘 하면 이제 뭐 싫은 거는 그냥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노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위험한 거 같아. 나 이거 못하겠어. 딴 애 넣어줘. 나 딴 데로 넣어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예, 뭐, 그쵸. 그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현장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 이러면서 거절을 하면은 조금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짬밥도 조금 생기고 이러면은 뭐 그런데 이제 거절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안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그 이제 웬만해서는 일 가리지 않고 하는 편인데, 그 이제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진로를 선택을 할 때 그 이제 좀 20대에서 30대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이제 근데 아무래도 뭐 캐나다 안 와봤는데 캐나다에 대해서 뭐 잘 알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조금 더 넓게 보고 일단은 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빈틈을 찾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제 빈틈이랑 틈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꿀 떨어지는 꿀 빠는 그 요즘 용어로 이런 거를 찾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 이제 저희 부동산 하려고 하는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남들이 안 하는 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변호사 비용이랑 뭐 리얼터 비용 다 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그런 곳에 이제 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회전율도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제 뭐 고생하면서 하는 그런 그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더 기회가 있나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금이 많지 않아서 저희도 할 수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성적은 나중에 더 봐야 돼요. 더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봤을 때 뭐 그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하나의 스텝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취직 활동이라는 거는 구인 시장에서 그 이제 나 말고 나랑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만큼이나 있는지도 봐야 돼요. 그 이제 대학을 나온 거는 좋은데 저만 나온 게 아니면은 그럼 그게 큰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물론 고졸보다는 메리트가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명 겨자 먹기로 대학을 가는 건데, 뭐 어찌됐든 이제 구인 시장에서 그 이제 경쟁력을 갖느냐, 가성비를 갖게끔 되느냐, 이쪽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 이제 취직 활동은 이민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제 구인 시장에서 이 내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이 시장에서 그 나의 기술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게끔 되는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 이제 낮은 데로 들어간다라고 해도 내가 낮은 데에 감사하고 한 최저임금만 받아도 감사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일 열심히 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그 정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 이제 뭐 어느 것 하나 쉬운 건 없습니다. 메리트가 있죠. 그 이제 높이 올라가느냐, 뭐 낮게 깔고 가느냐. 근데 가성비가 있는 게 좋아요. 그 이제 중간에 위치에 있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틈새랑 틈을 보려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제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이제 제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이제 제가 무언가를 엄청나게 이렇게 잘한다거나 이쪽을 보지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저의 능력을 봤었을 때 하나도 뛰어나지가 않고 뭐 이렇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물론 노력을 하면서 늘 수는 있는데 탑을 찍는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 이제 탑을 찍는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재능도 있어야 되고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부단한 노력도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용접사로서 탑을 찍는다, 뭐 내 용접 기술을 탑으로 만든다 이쪽을 보질 않고요. 물론 그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이제 그것보다는 다른 틈새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틈을 왜냐 저는 목적이 돈을 잘 벌어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고 이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는 용접 기술이 뛰어나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전략을 잘 짰고 제 전략이 먹혀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민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예시를 용접으로 든 것입니다. 그 이제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 생각이 모든 분들에게 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고 항상 하는 이야기를 오늘도 되풀이한 것입니다. 이제 다른 각도에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뭐 제 생각이니까 맞는 분들에게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